자, 2026년 설화불고 대수 고2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총 객관식은 16문항이고, 그리고 서술형은 3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총점이 20점, 80점에서 100점 만점인데, 총 19문항이 출제가 됐고, 전체적인 난이도를 선생님 얘기하자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체 19문항 중에 2문항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지역적인 데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2문항은 아예 손을 못 대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고, 나머지 17문항은 너무 쉽고, 그래서 조금 설화불고가 이전과 다르게 출제 스타일이 계속 2학년은 1학년 때도 그랬고, 지금 2학년 때도 그렇고, 계속 좀 쉽게 나오는, 기조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킬러 문항, 너무 쉽게 나오니까 한 2문항 정도는 좀 또 너무 어렵게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학년 있는 애들은 계속 이 스타일에 익숙해져 있는데, 또 여담이지만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설화불고처럼 나오는 게 지금 현재 1학년인데, 특이하게 지금 이제 고2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온다, 스타일이.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 16번, 어려운 문제 2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객관식 16번하고 서술형 3번, 제일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서술형 마지막 문제 제외하고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쉬운 게 어느 정도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다 일일이 하나씩 보여줄 거고, 나머지 2문항은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예상될 거고, 여기는 부분 점수도 받기 참 힘들게끔. 왜냐면은 접근이 아이디어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모르면은 이 부분 점수가 들어가겠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제 교과서 같은 거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끔 그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과서만 열심히 풀어도 80대 후반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은.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시험이었고, 자, 1등급 컷은 90점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문항 개별적으로 문항 숫자를 이제 좀 보자면 19문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14문제, 3문제, 2문제 이렇게 해서 이게 난이도가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게 교과서 정도 문항으로 해서 이게 14문제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해 보이는 소재, 와이퍼를 도입해서 실생활 활용 문제라든지 문장제 문제는 그냥 교과서를 변형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훨씬 낮단 말이죠. 그리고 중이나 중상 정도가 3문제인데, 이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이 16번이니까 그 객관식 3문제 정도가 끝에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는 완전 킬러고, 이 2문제가 나왔고 서답 2번인데, 이거조차도 또 쉬워요. 이건 다른 학교 수준에서 중킬러도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쉽다.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쉽고, 얘는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다. 그래서 구분을 둔 거고요. 사실 17문제 통틀어서 쉽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최상위 2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얘는 진짜 조금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우리 애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못 풀었죠? 이렇게 하기에는 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다라면은 고쟁이에서 다 나왔어요. 참고서 중에 고쟁이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숫자를 약간 바꿨는데, 여유가 된다면 고쟁이 정도는 꼭 학습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고쟁이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완전히 못 푸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봐야 돼요. 꼼꼼하게. 왜냐면 이게 조금 지역적인, 선생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내용으로 조금 냈거든요. 그리고 좀 자주 다루는 소재가 아닌 내용을 냈어요. 그래서 문항 해설할 때 이건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난이도하고 배점하고 문항을 이렇게 쭉 선생님이 나열을 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객관식 마지막 3문제, 그리고 서술형 마지막 1문제, 여기가 이제 좀 관건이 될 겁니다. 등급에는. 그 중에서도 얘는 이제 킬러, 얘도 킬러라서 너무 어려운 2문제고요. 근데 얘는 둘 다 고쟁에서 다 나왔다. 그리고 이제 서답 2번 중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너무 유명한 평가원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중 문제집 풀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정도만 선생님이 해설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을 봅시다. 14번은 자, 이 2차 방정식 한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구하래요. 자, 이게 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이걸 계산을 할 거냐. 왜냐면 여기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근의 공식 쓰면 되겠죠.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가 근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근을 뭐해서 대입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 방향만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뭔가 뾰족하게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x자리에. 그러면 자,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 마이너스 8배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사인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양변에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을 곱합시다. 왜? 이 분모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없애려고. 되겠니? 그래서 이걸 곱하면은 이건 사인 제곱만 남을 거고요. 8배의 사인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할게. 사인 제곱 마이너스 8 사인 얘는 마이너스 8 코사인 사인 여기는 1 더하기 2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뭐죠? 네, 1이란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이면 바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랑 합쳐서 1이 되니까 이 1을 얘랑 숫자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 코사인이 남겠고 여기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로 묶어낼까요? 마이너스 8로 묶어내면 8 사인으로 묶어냅시다.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뒤에 보입니까? 인수분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네. 자, 여기도 2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네.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코사인이 공통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8 사인 플러스 2가 0이 되겠죠. 자,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사인이 뭐가 되면 되죠? 네. 4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런데 여기 초기 조건에서 보면은 분모가 뭐가 됩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건의 모순이 되겠죠. 분모가 0인 건 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선언했기 때문에 얘는 이미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근이 존재하잖아. 존재하고 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되고 사인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얘거든요. 뭐 얘는 탄젠트는 뭐예요? 네,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네, 사인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지금 문제에서 구한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네, 4분의 1이 그냥 정답이 되겠죠. 자, 15번도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그런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와서 좀 썰렁합니다. 굉장히. 자, 일단 여기 두 점이 이렇게 A, B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거리가 가로 길이가 지금 3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맞지?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두 점은 무슨 좌표가 같죠? 네, Y좌표가 같죠? 이 둘은 네, Y좌표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를 가감하게 A라고 두는 거예요. A의 X좌표를 스몰 a라 둡시다. 그럼 이 지수함수 위에 쓰니까 Y좌표는 당연히 여기 대입해서 3의 A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B점의 좌표는요, 얘의 Y좌표가 같거든. 맞니? 그래서 얘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얘가 정해지는 거예요. A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X좌표는 다시 요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Y 자리에 지금 3의 A제곱을 넣을 거고요. X 자리에는 지금 네모를 넣을 거거든. 9의 마이너스 네모. 근데 이게 3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배의 네모 이렇게 되겠네요. 3의 제곱이라서. 그러면 얘랑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거든. 지수 방정식에 의해서.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찾아냈다 이거입니다. 되겠니? 자, 그리고 얘랑은 이제 또 뭐가 같아요? 이 둘은 그렇지. X좌표 같죠. X좌표. B와 C는 X좌표가 같다. 따라서 자, C의 X좌표는 방금 B에서 구한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요, 요 함수에 넣어야 되겠죠? 3의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우리가 K를 했으니까 K를 답을 하면 될 거고. 또 하나, 여기 이 가로 길이 있죠? 얘가 또 뭡니까? 3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 3이란 길이는 자, 여기 보이죠?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지.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를 했더니 그게 3입니다. 자, A는 얼마입니까? 2분의 3의 A가 3이니까 A는 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A가 2라는 걸 찾아냈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더 이상 밀수가 아니야. 이거 3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9입니다. 9.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2를 넣으면은 네,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네요. 3분의 1. 그래서 이 K값 있죠? K값은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잖아. 위에서 아래를. 그래서 K는 9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고 네, 3분의 26이 답이 되겠죠. 굉장히 좀 썰렁한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요. 자, 16번 문제를 봅시다. 16번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전형적인 모의고사를 위해서 완전 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이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를 고정해서 나열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이 문제에서 문장으로 이렇게 그림상을 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계산에서 좀 주목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그림 그려서 계산 이렇게 식 세우는 것까지는 아마 잘 할 거야. 이거 뭐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좀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자, 로그 5의 x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 로그 5의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n 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n만큼 당긴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서 얘를 n만큼 당긴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y꼴 뭐 t라는 선을 그었을 때 맞지? 만나는 교점을 뭐라고 하겠다? a라고 하고 b라 하겠다 이거거든. 그리고 이 b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을 c라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좌표를 한번 잡아봅시다. b라는 점의 좌표는 y좌표가 명백하게 t거든. 맞지?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자, y에다 t를 넣으면 x 입장에서 5의 t제곱, 맞죠? 5의 t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됐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c의 점의 좌표를 찾아볼까요? 자, 얘 둘은 x좌표 같기 때문에 5의 t제곱 플러스 n 되겠니? 자, 얘를, 자, 요 그래프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5의 t제곱 플러스 n 되겠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AB의 길이는 뭐가 되나요? AB의 길이는 굳이 이 좌표 안 찾아도 돼. 그냥 n만큼 당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n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BC의 길이는 얘잖아요. 즉, 요 y좌표에서 이 y좌표를 뭐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5의 t제곱 플러스 n에다가 t를 뺀 거예요. 걔가 35보다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정리하면은 이런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n하고 t 미지수 두 개 있잖아. 자, 부등식 하나 나왔고 가에서 또 부등식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등식 두 개를 그렇죠 이용을 해서 자, 답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 가도 좀 정리를 할까요? 어떻게? 5의 제곱, 맞지? 5의 제곱. 진수의 입장에서는 5의 세제곱보다 작으면 돼요. 되겠니? 자, 그러면 n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자, 2를 더하면 되겠지. 25 더하기 2니까 27이고요. 얘는 뭐죠? 125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27이네요. 자, 가에 의하면 이걸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면 돼. 맞니? 그리고 n하고 t 미지수 두 개인데, 이 둘 중에서도 하나를 고정시켜서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tn 중에서 뭐가 그래도 n이 낫지? 왜? 자연수니까. 맞니?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가장 깔끔하게 푸는 건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학생처럼 만약 푼다면 n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근데 28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 n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잖아. 그 중에서 그냥 하나를 넣어봤어. 하나를 고정시킨다고. 그래서 여기에 28을 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5에 자, 5의 t제곱 플러스 28에다가 마이너스 t를 해서 35보다 큰 그러한 음의 아닌 실수 t가 있느냐 이거지. 그 다음 t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까? 아, 얘를 잠깐 이항할게요. 그래서 이항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지?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그래. 왜? t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아예 넘겨서 자, t 플러스 7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것도 좀 그래.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로그에 정의해서 5의 t 플러스 7제곱이 될 거고 5의 t 플러스 28 이렇게 바꿀게요. 되겠니? 자,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 얘도 마저 이쪽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느냐면 질문이 이걸 만족하는 음안인 실수 t가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 이제 n을 고정시켰잖아. 그 다음에 t에다가 이제 값을 넣는 거죠. t가 뭐 0일 때, t가 뭐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뭐 0.1을 넣어도 돼.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아,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5의 x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5의 t 플러스 7제곱 얘를 왼쪽으로 7칸 땡긴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고 여기에 이제 t가 뭐일 때 0일 때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t에 만약에 0을 넣으면은 이 간격 있죠. 얘가 제일 작아. 왜냐면 이 간격이 점점 뭐하니까 점점 엄청나게 가팔라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0을 넣게 되면은 뭐가 되지? 얘가 5의 7제곱이죠. 5의 0제곱이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1을 넣었다 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5의 8제곱이죠. 맞니? 얘는 뭐예요? 5의 1제곱이야. 그러면 이 둘의 차, 즉 5의 7제곱에서 5의 0제곱 뺀 거, 이 둘의 차 5의 8제곱에서 5의 1제곱 뺀 거 생각해보면 얘는 곱하기 5배를 한 겁니다. 맞니? 그래서 이 간격 자체가 어떻다고? 지금 양수로 가면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간격 자체는 점점 더 커져요. 정확하게는 한 칸 가면 5배 커져요.
맞니?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얘가 28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제일 작은 값이 되려면은 t에다가 뭐 넣었을 때, 그치? 0을 넣었을 때 값을 비교해서 그 0을 넣었을 때 값이 뭐 하면은 28보다 작으면은 되겠다. 근데 지금 어때요? t에다가 0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값이 나옵니까? 5의 7제곱에서 1을 뺀 거잖아. 28보다 안 작잖아. 5의 세제곱이 지금 125인데. 맞니? 그래서 이거는 n이 뭐일 때는 28일 때는 그렇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음안인 실수 t가 존재하지 않구나. 이해되겠습니까? 0을 넣어도 이거는 절대 28보다 작지 않아. 자, 지금까지 논의를 한 거 있죠? 요거를 이제 n에다가 29를 넣었을 때도 또 똑같이 할 건데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좀 정리를 해서 갈게. 방금 했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흉내낼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얘를 이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얘를 이항한 거고 얘도 이항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로그에 정의를 쓴 거거든. 그래서 저 식을 한번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로그 5의 t제곱 플러스 n 그러면 35 마이너스 n 플러스 t 되겠지? 그 다음에 밑이 5의 로그니까 정의를 쓰면 5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항시키자 이거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의 t제곱 되겠니? 그래서 이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 되겠지? 자, 여기에다가 아까 뭐 넣은 거예요? 28을 넣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28을 넣었더니 5의 7제곱 빼기 더하기 t 빼기 5의 t제곱 이렇게 된 거고 얘는 t에다가 뭘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절대 이것보다 작을 수 없어. 맞죠? 요 값만 비교하면 돼. 그러면 얘가 이제 29를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달라지는 건 여기가 6 플러스 t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t에다가 여기다 0을 넣었을 때가 가장 뭐 할 때니까 똑같이 제일 작겠죠, 이 거리가. 이 전체 값이. 그럼 5의 6제곱 빼기 1이야. 얘도 안 되는데? 맞지? 29보다 작지 않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면 5에 뭐가 나올 때, 제곱 빼기 5의 0제곱 나올 때, 그때 최초로 만족을 하겠네. 왜냐면 얘가 어쨌든 뭐 30원절이 되는 숫자가 될 테니까.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은, 자,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2가 되려면 0을 넣었을 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n이 뭐면 되겠죠? 33이면 되겠죠. 맞니? n이 33이면 여기 5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5의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고? t에다 0을 넣었을 때 얘가 24가 되니까 비로소 음안인 실수 t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초로 되는 걸 찾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다음 수도 되겠냐 이거지? 이 다음 수. 당연히 되지. 왜? 이제 34가 되면 여기는 5의 1 플러스 t가 되고 그럼 더 작아지니까 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가 존재하잖아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t는 0일 때도 성립할 거고 뭐 0보다 좀 커도 얘는 성립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뒤로는 뭐가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되겠니? 자, 그런데 가에 의해서 뭐 어디까지? 127까지만 허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33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는 등호 허용, 얘는 등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되겠지? 자, 이 개수를 구하라 하면 하나가 허용되고 하나가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둘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9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돼요. 되겠니? 자, 다음 18번인데요. 이거 18번은 평가원 문제 있거든. 그래서 너무 쉬워, 알겠죠? 근데 이 정답이 좀 이게 로그를 포함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일단 얘가 9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입니까?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x. 로그 연산성질을 해서 얘가 2가 되죠. 맞니? 그러니까 얘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지?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이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 거리가 뭐다? 2다. 왜? 로그 3x 그래프니까 얘를 이만큼 올린 게 이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얘가 정삼각형이래. 그러면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딱 2등분 될 거고요. 맞니? 자, 여기가 1이죠. 그리고 여기가 30도란 말이지. 정삼각형이어서.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여기 루트 3이고 되겠니? 자, 지금 B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B의 좌표를 선생님이 지금 A, B 이렇게 그냥 놓을게요. 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로그 함수에서 지수 로그 함수에서 모르는 거 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저 미수로 그냥 과감하게 놓으세요.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하면 자, A라는 점은 어때요? 이 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위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점도 어디를 지나니까 이 로그 함수를 지나니까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게. 자, 그래서 A, B를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B는
로그 3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얘를 대입할게요. 두 번째. 자, B 플러스 1은 로그 3의 A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당연히 변변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뺄게. 밑에서 위로 뺄게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빼면은 여기는 1이 될 거고. 됐니? 이건 없어지죠. 밑에서 위로 빼도. 자, 로그 3에 자, 빼기는 나누기로 바뀔 테니까 선생님 바로 적을게. 이렇게. 됐나? 자, 로그 정의에서 3의 1제곱 되겠지. 3은 A분의 A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양변에 A를 곱합시다. 됐지? 그리고 이 양하고 나눕시다. 그럼 뭐가 돼요? A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되겠니? 자, B는 뭐예요? 이제 여기 대입하면 돼. 맞니? 그래서 B라는 것은 뭐가 되죠? 로그 3의 2분의 루트 3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도 답이고요. B를 조금 정리해서 이거 나누기잖아. 그래서 로그 3의 루트 3 빼기 로그 3의 2 더하기 2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3의 2분의 1제곱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적으시면 이게 1이니까 얘랑 계산을 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네, 2분의 5 빼기 로그 3의 2라고 적으시면 조금 정리해서 적은 건데, 뭐 이렇게 적었다 해서 오답이 되는 건 아니야. 오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서답 3번 봅시다. 얘는 정말 좀 내신 스타일의 아이디어, 발상이 필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최대 최소 문제는 어때요?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너무 쉬우니까 치환을 했더니 맞지? 뭐가 되는 형태? 2차. 또는 치환했더니 뭐 유리함수. 그러니까는 치환을 하면 우리가 이미 배운 그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주로 나온단 말이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막혀 있어요. 아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치환도 좀 애매하고. 맞지? 그리고 이 전체를 그리려고 하니까는 그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험지에 보면은 단 뭐 미적분으로 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거는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이거는 일단 발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이 탄젠트 x인데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일단 바꿀게요. 맞지? 그러면 2를 다시 뭐 할 수 있죠?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2를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네. 자, 그리고 코사인, 코사인 통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요렇게 적어줄까? 되겠니? 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발상을 떠올려야 됩니다. 얘는 자, 코사인, 사인이라는 좌표 평면에서의 정과, 자, 여기 0이 있잖아. 생략되어 있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0,1 되겠니?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예요, 기울기. 되겠습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발상을 떠올린다면. 자, 일단 코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지름 1인 원 위에서 x축의 양의 반과 이런 각을 세타를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점이 뭐죠? 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예요. 단위원이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렇죠. 그래서 이 점과 0,1. 자, 0,1은 여기 있겠죠. 자, 반지름 1인 원을 그렸으니까. 자, 이 두 점을 연결하면 뭐라고? 네, 기울기라고요, 기울기. 이 전체의 분수값 자체가. 되겠니? 자, 근데 이 세타의 범위가 지금 절대값이 6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작아야 됩니다. 절대값이. 그러니까 이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 범위를 보니까 얘는 안 돼. 자,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6분의 파이 30도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단위원 중에서도 이 6분의 파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얘네들에 대해서 있잖아. 뭐 하는 거지? 0,1이라고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의 기울기 값들이 뭐라고? 요 분수 값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고 했는데, 자, 눈으로 보세요. 언제가 최대입니까? 네, 이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때가. 자, 이게 조금 함정인 게 뭐냐면 음수잖아. 음수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값이 작을수록 커. 알겠지? 그래서 이 순간은 뭐예요? 자, 6분의 파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되겠죠? 맞니? 자, 이 순간에 값이 최대가 돼요. 되겠니? 그래서 이 기울기를 찾아볼까요? 자, 요거 빼기 요거. 즉, 2분의 루트 3 빼기 0분의 2분의 1 빼기 1 되겠지?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찾은 거예요. 자,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자, 최소는 어디에서 나오나? 그쵸? 최소는 이게 가장 가팔라야 음수 입장에서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자,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의 기울기는, 자, 이거랑 이거 기울기 구할게요. 2분의 루트 3 빼기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되겠니? 자,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이 이 준식 있잖아요. 주어진 식에는 여기 두 배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최대 값이다라고 하면 이 전체의 최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앞에 두 배 이렇게 붙일게요. 두 배. 되겠나? 자, 이제 이거 산수만 합시다. 얘는 두 배에 루트 3분의 뭐가 되죠?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얘가 될 거고. 자, 얘는 역시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얘가 계산하면. 그래서 이 두 배에 루트 3분의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자,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루트 3배에다가 m 빼기 m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넣을게.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계산 더 이상 진행 안 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빼기 루트 3분의 마이너스 6이네요. 네. 되겠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자, 그런 다음 루트 3을 곱할 거니까 뭐 분배하면 이제 답이 뭐가 되겠니? 네, 4가 되겠죠.